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들 스타일을 보니까 특히 지역지리 파트의 문제가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하게 지역 이름과 특징만 외워서 그냥 지도에서 이 지역을 찾는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통계 자료들이 있고 그 지역의 지역성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추론하는 스타일로 조금 난이도를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출제자들이 올해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만점 1등급 것이 절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뭔가의 좀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난이도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수능일수록 나만 잘 치면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고지리지와 관련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제작된 지리지 일부이고 둘 중에 하나 찾는 거예요. 신증, 동중, 여지승남, 택리지. 자, 둘 중에 신증, 동궁, 여지승남이 조선 전기에 제작된 국가에서 제작한 관찬지리지고 택리지가 조선 후기에 이중환에 의해서 제작된 사찬지리지입니다. 자, 가하고 나중에 이렇게 건치연역, 관원, 산천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백과사전식으로 요약되어 있는 게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죠. 그래서 가가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다. 자, 백과사전식으로 쓰여 있으니까요. 자, 나는 쭉 줄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중환의 택리지가 되는 거죠.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국가 통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국가 통치 목적으로 나라에서 만든 지리지가 바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죠. 정답은 너무 쉽게 1번 나옵니다. 자, 2번에 저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건 이중한 개인이 쓴 택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의 제작 시기는 당연히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더 이릅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기역에 산골문은 가로 세로 흘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감주 구간은 뭡니까? 감주 구간은 밀물이 역류하는 하천 하류의 하구의 구간 우리가 감주 구간이라고 하죠. 근데 기억을 아무리 읽어봐도 바닷물이 거꾸로 들어온다, 물이 역류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4번은 절대 틀린 거고요. 자, 5번에 니은은 흙빛이 모두 수려하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인심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산이 수려하다 라는 설명이니까 인심이 아니고 경치가 아름답다 하는 산수를 설명한 겁니다. 자,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자, 나의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태백산과 소백산은 토산이지만 요 토산은 흑산이잖아. 요거 편마음이야, 편마음. 자, 그리고 흙빛이 모두 수려하다. 태백산에는 황진하는 훌륭한 곳이 있다. 이 산에 들이 펼쳐져 있대. 그럼 이 산에 들이 펼쳐져 있는 건 고위평탄면이겠죠. 자, 태백산 위에 들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쉽게 1번 나왔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A씨 기상현상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상현상 발생 빈도를 나타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발생 빈도입니다. 자, P의 액이 아니고요. 발생 횟수를 지금 나타낸 거고,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요 세 개입니다. 태풍, 폭염, 황사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쉬운 게 황사는 주로 봄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봄에 주로 발생하는 게 지금 A죠. 그럼 A를 황사. 자, 3월, 4월 쪽에 3월, 4월 쪽에 집중되니까 자, 황사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생 빈도이기 때문에 폭염하고 태풍은 둘 다 여름 쪽이지만 발생 빈도는 폭염이 더 많죠. 그래서 폭염이 빈도가 더 높다, 발생 빈도가 더 많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발생 빈도가 7, 8월에 더 많은 자, B를 폭염으로 고르겠습니다. 자, 태풍은 발생 빈도는 적은데 한 번 올 때 피해액은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빈도기 때문에 여름에 발생 빈도가 폭염보다는 낮지만 여름에 그래도 7, 8, 9월 쪽에 나타나는 요 C를 태풍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선택지 해볼게요.
A는 주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에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건 폭염이죠, 폭염. 자, B입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 황사는 편서풍 타고 오는 거죠. 자, 니은에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적이야. 이게 바로 태풍이죠, 맞죠? 그럼 태풍은 C니까. 자,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3번에 호흡기 안과 질환은 당연히 황사가 유발한다. 자, D는 맞고 리을은 우리가 찾은 B는 폭염, C는 태풍이 맞죠? 정답은 5번 D는 리을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A씨의 암석을 우리가 이 중에서 골라야 되겠습니다. 변성암, 퇴적암, 화강암 중에서 고를게요. 자, 암석을 묻는 문제는 항상 그 암석이 나타나는 지형을 주고 암석을 물어보는 스타일로 시험에 출제한다고 쌤이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먼저 A는 북한산에 지금 돌산의 경관이 나타나 있고요. 이 돌산의 기반암, 요 A의 기반암은 화강암이죠. 그래서 A가 화강암. 자, 먼저 찾습니다. 자, B는 지리산이고요. 지리산은 대표적인 흑산입니다. 흑산에 기반한 B는 편마암 혹은 변성암. 여기는 변성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쌤이 변성암이라고 쓸게요. 변성암 혹은 편마암. 자, 그리고 C는 고성의 공룡 발자국입니다. 공룡 발자국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이죠. 그래서 C는 퇴적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생대 경상누춘군의 퇴적암이다. 자, 그러면 아래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B 변성암은 나에 의해 관입되었다라고 했는데 요 나가 중생대 중기의 지각운동이죠. 맞죠? 중생대 중기의 지각운동. 나에 들어갈 지각운동은 대보조산운동입니다. 자, 대보조산운동에 의해 나에 의해 관입된 암석은 화강암이죠. 화강암이니까 A가 돼야 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A는 가, C는 다에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요 가는 고생대의 지층이니까 조선누춘군이 들어가야 되겠죠. 고생대 초기니까 조선누춘군. 그럼 요 조선누춘군에 형성된 암석이 석회암이죠. 그럼 화강암은 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그리고 C는 중생대 퇴적암인데 지질 계통을 보니까 중생대 백악기 말기에 퇴적층이니까 요 다에 들어갈 퇴적층은 경상누춘군입니다. 경상누춘군. 자, 경상누춘군은 공룡 발자국을 만든 요 퇴적암이죠. 맞죠? 그래서 C는 다에 포함된다. 요건 맞는데 앞에 게 틀려가지고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나에 의해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자, 대보조산운동 때 중국 방향 지지구조선이 형성된 거죠. 자, 디귿 맞고요. 자, 그리고 나에 들어갈 지각운동은 신생대 3기의 지각운동입니다. 경동성 요곡운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경동성 요곡운동. 자, 이 경동성 요곡운동은 비대칭 융기로 우리나라가 동고서저해 경동지역 동쪽이 많이 올라가고 서쪽이 적게 올라간 비대칭 융기죠. 그래서 이런 동고서저해 경동지역 형성됐다. 니을도 맞으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대구광역시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선생님이 도시 내부 구조 문제가 서울이 나오면 특정 구들을 좀 알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방의 광역시가 나올 때는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지도 아예 보지 말고 왼쪽에 요 두 가지 지표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가는 주간 인구 지수는 어때? 높고, 자, 상주 인구는 적지, 맞지? 그러면 가는 주간 인구 지수는 높고 100을 넘고 상주 인구가 적다는 건 여기가 도심이란 얘기입니다. 가가 도심. 반대로 나는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낮고 상주 인구는 많으니까 나가 외곽에 주거 단지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만 해석해서 선택지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금융보험업 사업 재수는 당연히 도심이 많죠. 자, 기억은 맞고. 자, 니은에 전체 면적 중 논밭 비율. 농경지 면적은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자, 높아지는 겁니다. 자, 도심에 절대 높을 수가 없죠. 자, 니은 틀렸고요. 초등학생 수는 요 상주 인구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나가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초등학생 수가 많고요. 자, 리을에 나는 가보다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적다.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100보다 높은 가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러면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선생님 고향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자, 도심에 해당되는 여기가 선생님이 태어난 거죠. 여기가 대구 중구고 그리고 외곽에 해당되는 여기가 달성군인데
지금 선생님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이 달성군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공동화가 된 거지만 중구에 살다가 지금 외곽으로 나오셨으니까. 자, 그래서 요 중구 달성군 이런 이름은 솔직히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중군이 달성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왼쪽에 그래프만 가지고 자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5번입니다. 자, 인구 문제인데 외국인과 관련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기역은 화성시고요. 자, 기역은 화성시. 자, 니은은 해남군인데, 자, 화성하고 해남 중에 화성은 공업도시죠. 공업이 발달한, 자, 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거. 자, 해남은 상대적으로 시골입니다. 자, 그럼 이 시골, 니은, 해남의 특성을 골라라 하는 문제죠. 그럼 해남이 당연히 1차 산업 비율이 높아야 되고, 자, 외국인 주민 수는 공업도시인 화성이 더 많겠죠. 그리고 중위 연령은 더 높아야 되니까 요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골라야 될 도시가 신의주, 청진, 평양 이렇게 세 도시입니다. 일단 이 세 도시의 위치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구와 위치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나 도시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죠. 얘가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니까 요 가 도시가 그러면 북한 최대 도시 평양을 먼저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가가 평양. 요건 먼저 고릅니다. 인구로 고를 수 있는 건 여기선 평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인구 순위를 북한 도시까지 다 외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신의주하고 청진은 반드시 오른쪽에 경도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의 경도를 보니까 129도 46분이고 다는 124도 23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경도 숫자가 큰 게 동쪽이죠, 맞죠? 그래서 나가 지금 동쪽에 위치한 도시고 다가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자, 청진이 동해안 쪽에 있기 때문에 더 동쪽에 위치한 나가 청진이 돼야 되고요. 자, 신의주가 완전 서쪽에 있잖아. 서해안 쪽에 있으니까 다가 신의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나다를 찾습니다. 자, 기억에 평양은 중국과 적경지대 아니죠, 맞죠? 평양은 저기 밑에 있는데. 자, 그리고 니은에 북한 최대 중심지는 당연히 평양이죠. 그래서 나 청진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과의 접경 지역은 신의주가 될 거고요. 북한의 최대 중심지는 평양이 돼야 되겠죠. 자, 디귿에 다는 관서지방에 위치한다. 자, 신의주는 랑림산맥 서쪽에 자, 관서지방에 해당되니까 디귿은 맞죠. 이 중에서 관서지방에 해당되는 두 곳이 평양과 신의주고 청진은 관북지방이죠. 자, 리을에 나선 경제특구랑 가장 가까운 곳은 이 중에서는 청진이죠. 나선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청진, 같은 동해안 완전 북쪽에 있으니까 나가 더 가깝다.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A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 간 순이동 인구가 나오는데요. 자, 요게 지금 2013년에서 2021년의 누적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이동이라는 걸, 자, 순이동 인구라는 걸, 자, 우리가 자,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순이동 인구. 자, 순이동 인구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전입 인구 빼기 전출 인구, 혹은 유입 인구 빼기 유출 인구, 유입 인구 빼기 유출 인구, 유출 인구, 혹은 전입 인구 빼기 전출 인구.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면 해당 두 지역 간에서 유입이 더 많다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출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요 화살표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찾아야 될 게 대전, 세종, 충남 중에서 고르는데 여기서 세종은 먼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C가 수도권에서도 C로 가는 게 많죠. 그리고 A에서도 C로 가는 게 많아. B에서도 C로 가는 게 많아. 그러니까 C는 모든 지역에서 순이동이 플러스입니다. 유입이 훨씬 많아. 언제? 2013년에서 2021년 최근에. 그럼 이 도시가 최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 세종이 무조건 C죠. 그래서 세종은 C. 자, 먼저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전과 충남을 고르는데요. 자, 여기서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종과의 인구 순이동을 보는 거예요. 자, A는 세종으로 가는 게 10년 동안 거의 한 8, 9년 동안 10만 명이 자, 순이동이 플러스인데
세종으로 갔는데 얘는 지금 2만 명밖에 안 갔어요. 자, 순이동이. 그러면 요 A가 세종과의 순이동, 즉 상호작용이 더 많은 도시란 얘기죠. 많은 곳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A를 대전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대전은 세종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이 세종과 그 인구 유입과 유출이 더 활발하겠죠. 자, 그래서 A를 대전으로 자,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그러면 B는 자동으로 충남이 되겠습니다. 맞지? 자, B는 자동으로 충남. 자, 그래서 대전이 이제 세종을 개발하고, 자, 요거 잘 봐. 자, 수도권에서 지금 세종으로 간 게 지금 5만 명인데 대전에서 세종 간 게 지금 10만 명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최초로 세종을 개발하려던 목적이 수도권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세종으로 이사를 보내는 게 목적이었잖아. 근데 오히려 세종의 인구 증가를 주도하는 곳이 지금 대전이었던 거예요. 실제 까놓고 보니까. 야, 요거는 자, 선생님 제자 중에도 자, 아주 열심히 하는 제자가 있는데 지금 세종에 사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갔대. 이건 자, 대전하고 세종이 일단 거리가 가깝고 대전에서는 조금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것도 좀 있을 거잖아. 근데 세종에는 새롭게 지어진 신도시에 좀 새 아파트 같은 게 좀 분양을 하다 보면 대전 사람들이 세종으로 이사를 가도 충분히 이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대전 세종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직장이 대전에 있어도 충분히 세종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전의 인구가 세종으로 교회화되는 현상도 지금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전이 세종과의 상호작용이 충남과 세종과의 상호작용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요. 수도권과 A, B의 상황을 한번 볼게. 자, A에서는 수도권으로 지금 가는 게 더 많습니다. 3만 명이 A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왔어. 근데 B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B로 나가는 게 지금 5만 명입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이사 갈 수 있는 동네는 대전일까 충남일까 생각해봐. 당연히 충남이겠지. 왜냐하면 천안, 아산 같은 데는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죠. 거기다가 아산, 서산, 당진 이쪽은 공업의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취직해서 서산, 당진, 아산 이렇게 공업단지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전, 충남을 고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왼쪽에 도가 있는데요. 자, 먼저 경상남도가 있고요. 경남. 자, 그리고 충남이 있고 전남이 있습니다. 자, 인구 규모에 따른 시군 지역의 인구 비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시군 지역의 인구 비율.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힌트. 첫 번째가 군 지역군 인구 비율입니다. 자, 여기서 다가 군 지역군 인구 비율이 가장 높죠. 그럼 가장 좀 아직 도시화가 좀 덜 된 좀 시골의 비율이 좀 높은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가 누가 돼야 돼? 전남이 돼야 되는 거죠. 다가 전남. 자, 그나마 가가 군 지역군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가는 도시화율이 좀 높은 지역이란 얘기죠. 뭐 창원, 거제, 뭐 진주 이런 도시들이 많은 자, 경남이 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군 지역군 비율이 두 번째인 자, 충남으로 자, 고르시면 되죠. 첫 번째 힌트가 군 지역군이고 요거 말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00만 이상 시지역을 보니까 가는 지금 100만 이상 시지역이 있어. 그러면 요 가는 100만 이상 도시가 있는 도란 얘기입니다. 이 중에 100만 이상 도시는 자, 경남의 창원만 자, 100만 이상 도시가 되죠. 그러면 100만 이상 도시가 있는 가를 경남으로 이렇게 먼저 고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충남, 전남이 나왔을 때 요걸 또 봐도 되죠. 50에서 100만 미만 시지역 요거 50에서 100만. 자, 그러면 전남은 50에서 100만 도시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충남은 천안이 인구가 65만이죠. 65만 정도 되죠. 50에서 100만이 들어가니까 나를 충남. 이렇게 고르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선택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니은 기억을 해볼게. 나의 도청 소재지. 충남의 도청 소재지는 홍성 예산에 있는 내포 신도시입니다. 홍성 예산인데 이 홍성 예산이 50에서 100만 도시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충남의 50에서 100만 도시는 천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니은의 가는 다보다 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가하고 나의 시지역 인구 비율은 요거 다 더하는 거지. 요거 4개 다 더하면 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잖아. 그러면 가는 이만큼이고 80% 넘고요. 자, 다는 60%도 안 돼. 요만큼이잖아. 그러면 가가 더 높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니은에 나는 다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 인구 비율이 높다. 충남과 전남 중에 2차 산업이 더 발달한 곳은 충남이죠.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쪽에 공업이 엄청 발달하기 때문에 자,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 자, 리을은 가가 경남이고 나가 충남이죠. 요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농업 특성을 도로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자, 지금 제시된 게 경기도, 경상북도, 경북, 전라남도, 제주도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지금 제시된 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밥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밥 비율이 완전 100%야. 그럼 이거 빼박 제주지만, 자, 가는 제주. 자, 제주는 현무암이 기반함이니까 논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겸업농 비율을 가지고 선생님 하나를 고를게요. 자, 겸업농 비율이 요 라가 제일 높습니다. 자, 겸업농 비율이 요 라가 제일 높아. 그러면 겸업농 비율이 이 중에서 높을 수 있는 데는 관광 서비스업을 하는 제주와 그리고 대도시 근처의 경기도죠. 근데 제주는 이미 가로 골랐습니다. 그러면 라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경기를 고르고요. 자, 그 다음에 경북 전남이 남았는데 경북 전남은 밥 비율로 고르는 게 좋겠죠. 상대적으로 나가 밥 비율이 높고 다가 밥 비율이 낮죠. 다가 밥 비율이 낮다는 건 다는 자, 요 다는 논 비율이 높다는 거죠. 논 비율이 높다. 자, 그러면 논 비율이 높을 수 있는 곳은 평야가 발달한 전남이고 가는 자, 나는 자동으로 경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선택지 보시면 가는 경북이 아니고 제주니까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과수 재배 면적 전국 1위가 경북이죠. 그래서 나는 라보다 넓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경북은 비가 적게 오고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과, 포도, 복숭아 같은 과수 재배가 엄청 활발하죠. 과수 재배 1위가 바로 경북입니다. 자, 3번에 지역 내 전업 농가 비율은 요 겸업 농가 비율의 반대죠. 자, 100에서 겸업 농가 비율을 빼면 됩니다. 자, 다하고 나중에 다가 겸업농 비율이 나보다는 높아. 그러면 전업농 비율은 나가 높아야죠. 그래서 전업농 비율은 나가 높다. 3번 틀렸고요. 자, 맹류 생산량은 맹류는 주로 겨울철에 따뜻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쪽에서 하죠. 그러면 경기도는 맹류를 안 할 거고 전남이 겨울이 따뜻하니까 맹류를 생산하겠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전체 농가수가 1등인 곳은 경상북도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다음 글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글을 크게 안 읽어봐도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여기 밑줄 그어져 있어. 부산, 울산, 경남. 자, 부산, 울산, 경남의 전체 인구는 서울 인구보다 많대.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조금 안 되죠. 950만. 근데 부산 인구 얼마 정도 되나? 부산이 한 330만 되죠. 울산이 한 110만. 경남이 300만 조금 넘잖아, 맞지? 300만 정도, 300에서 한 320만 요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 다 더해도 서울의 인구만큼은 안 돼. 그래서 기억의 전체 인구는 경남이 한 320만 정도 된다. 320만. 자, 그래서 전체 인구는 서울의 인구보다는 적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1등이 울산이니까 이 셋 중에서도 울산이 1등이지. 그래서 기억은 니은은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이라 그랬어. 자, 요 균형 발전은 1990년대 이후 3차, 4차 국도계획 때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아니야, 1차. 1차는 거점 개발이잖아. 그럼 디귿 틀렸고. 자, 리을에. 자, 니은은 수도권이고 기억은 이제 부울경 지역인데 정보통신 사업체 수는 당연히 수도권이 훨씬 많아야 되죠. 그래서 기억이 적다 하는 리을의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화산 지형, 카르스트 지형 관련 문제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자, 여기 대놓고 나는 제주도예요. 지금 있습니다. 오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왼쪽은 지금 제주도죠. 자, 왼쪽 지형도는 제주도를 나타낸 거고, 요 오름은 기생화산이죠, 맞지? 소규모 문출로 화산된 기생화산. 자, 그리고 여기에 만장굴이 있습니다. 여기 A의 만장굴. 그럼 이 만장굴은 무슨 동굴이겠어? 당연히 용암 동굴이겠지. 제주도의 용암 동굴.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갔더니 와, 이건 결정적인 힌트. 자, 단양 있어, 단양. 단양은 충청북도 북동부에 위치한 자, 석회암이 기반함인 지역이죠. 그러면 오른쪽은 석회암이 기반함인 카르스트 지형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카르스트 지형에 기반함은 석회암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자, 고수동굴이다. 고수동굴. 그러면 이 동굴은 뭐겠어? 이 동굴은 석회동굴이겠죠. 자, E는 석회동굴. 그리고 D는 저하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온북파인 와지입니다. 돌리네죠. 돌리네. 자, 그럼 값부터 우리 해보자. 자, A와 E는 기반함의 용식을 받아 형성된 동굴. 기반함의 용식을 받아 형성된 동굴은 석회동굴입니다. E만 맞고 A는 틀렸어요. 그럼 용암동굴은 용암이 흘러가다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냉각 속도의 차이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용암동굴의 형성 원인이다. 그러면 용암의 자,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글자가 좀 이상하네. 자,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 동굴이다. 그럼 값은 틀렸고. 자, 의뢰. B와 D는 주로 논보다 밭으로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B의 기반함은 뭐겠어요? B의 기반함. 제주도의 완만한 부분의 기반함이니까 자, B의 기반함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다공질이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이 현무암은 배수가 잘 되잖아. 물이 숭숭 빠져. 그럼 무슨 농사 해야 돼? 밭농사 해야지. 맞지? 그래서 B 맞고. 그리고 D. 돌리네 내부에는 물이 지하로 빠지는 싱크홀이 있습니다. 싱크홀이 있어. 그럼 싱크홀이 있다는 건 여기도 배수가 잘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도 밭농사 해야죠. 그래서 둘 다 밭농사 해야 된다. 자, 을 맞습니다. 자, 병에 C와 D는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형성된 분지다. 기생화산은 풍화 침식이 아니고 소규모의 화산 분출이죠. 소규모 화산 분출로 형성된 거니까 이미 C도 틀렸어. 자, 그리고 D는 차별적인 풍화 침식이 아니고 용식 작용을 받는 거죠. 돌리는 용식 작용.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학적 풍화일 수 있는데 이게 침식은 아니야. 그러면 D것은 틀린 거지, 맞지? 병 틀린 거지. 자, 그리고 정은 D의 기반함은 B의 기반함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B의 기반함은 현무암이고 현무암은 신생대에 형성되는 거지. 화산 지형이니까. D의 기반함. 자, D의 기반함은 돌리는 기반함이니까 이거 석회암일까요? 석회암은 언제 형성된다? 고생대. 고생대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D의 기반함이 B의 기반함보다 먼저 형성된다. 고생대가 신생대보다 먼저니까 정답은 1정 4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11번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으나 요거는 좀 속어법으로 좀 풀어주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에 하나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가 무주진안 장수의 장수죠. 진안 장수 그 밑에고 진안 요렇게 무주진안 장수야. 무주진안 장수. 그래서 여기는 진안이고요. 어쨌든 겁나 시골이야. 그래서 고위평탄면에 겁나 시골. 자, 그리고 여기가 광주. 자, 여기가 여수입니다. 그래서 진안, 광주, 여수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 중에서 선생님 생각할 때 진안이 확실해. 자, 왜냐하면 진안이 요게 높아야 돼. 노년층 비율이 높은 게 진안이야. 그러니까 가가 무조건 진안이야. 가 진안. 자, 먼저 골라. 그런데 이게 나다가 둘 다 도시니까 노년층 비율이 나가 살짝 더 높긴 한데 이걸 광주로 고를지 여수로 고를지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 생각에 나다는 조금 물음표로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모험을 걸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무조건 광주야. 나는 무조건 여수야. 응? 이거는 통계를 외우지 않는 한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아파트 비율도 하나가 80%가 하나가 60%인데 여기서 모험 걸지 말고 일단은 가의 진안만 딱 찾아놓고 해보자고. 자, 가 진안은 전라남도가 아니고 전라북도죠. 그러면 1번은 일단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2번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니까 다가 광주건 여수건 간에 진안 가가 낮아야 돼. 그럼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시골인 진안이 이게 높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광주 여수보다 절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가 가보다 많아야지.
그럼 나가 여수건 광주건 답은 무조건 3번인 겁니다. 자 4번에 노령화 지수는 여기서 시력 테스트거든요. 자 노령화 지수는 다 나가. 자 노령화 지수 어떻게 계산하니?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비율분의 노년층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와 나의 유소년층 비율은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노년층 비율이 이쪽에서 높다고. 맞죠?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누가 높아야 된다? 나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럼 4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5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분의 나머지 곱하기 100이니까 청장년 비율의 역순이야. 자 그러면 총부양비는 반드시 자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총부양비는 낮은 거야.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총부양비가 높은 거야. 자 청장년 비율이 가가 제일 낮고 다가 제일 높아요. 청장년 비율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게 청장년이니까 그러면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가고 자 두 번째가 나고 세 번째가 다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3번인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는 다가 광주고 나가 여수긴 해요. 근데 이것까지 맞추기는 좀 너무 지엽적이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속어법으로 좀 풀 수 있게끔 자 진한 하나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선택지 구성을 좀 쉽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3번. 우리가 여수 광주는 못 골라도 자 답은 3번으로 충분히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우리 신재생 에너지인데 자, 신재생 에너지는 자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이거죠. 자 나는 전남이 1등입니다. 자 전남이 무조건 1등인 게 뭐다? 이게 태양광이죠. 나는 태양광. 자, 태양광은 전라남도 서해안의 평야 지역 쪽. 그래서 가장 많이 한다. 그래서 전남을 보고 태양광. 요거 반드시 고릅니다. 자, 두 번째가 풍력을 고를 건데요. 자, 풍력과 수력을 고르는 가장 좋은 단서가 제주도죠. 자, 제주도가 순위에 껴 있는데 이게 절대 수력이 될 수 없죠. 자, 제주도는 대신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풍력 발전은 유리하다. 자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수력 발전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수력 태양광 풍력의 1번 간단히 나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한국진이나 세계진이나 자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스타일의 자 강수량 차이, 뭐 기온 차이, 뭐 편차 관련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서울 간의 가나 시기별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자 네 지역과 서울 간의 가나 시기별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냥 강수량이 아니고 서울과의 차이를 나타낸 거고 가나가 하나는 겨울 하나는 여름이래요. 여름 겨울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름 겨울을 먼저 찾고 지역 4개를 선정해야 되니까 문제풀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요걸 해석해야 됩니다. 강수량 차이는 해당 지역 강수량 빼기 서울 강수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해석하면 되죠. 요 강수량 차이가 플러스가 나왔다. 플러스가 나오면 해당 지역이 서울보다 강수량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해당 지역이 서울보다 강수량이 적다는 겁니다. 자, 이거 숫자를 한번 볼게요. 자, 가 같으면 가 시기는 B가 서울보다 한 200 얼마 더 온다는 얘기야. 200 얼마 더 비가 온다는 얘기고 A는 가시기에 서울보다 한 3-40mm 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나시기를 볼게. 자, 나시기 강수량 차이가 모든 지역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지금 500까지 있잖아. 맞죠? A는 서울보다 500mm 적게 오는 거고 C는 서울보다 한 3-40mm 덜 오는 거야. 그러면 나시기는 모든 지역이 다 서울보다 강수량이 적어요. 가시기는 그렇진 않고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뭐 개마공원 쪽에 어디 하나 있어. 자 여기는 원산이죠. 원산. 여기는 울릉도, 여기는 서귀포잖아.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아직 필기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나에다가 겨울을 쓰잖아. 그럼 이게 이상해진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요 울릉도 있죠. 요 울릉도의 강수 특징을 생각해라. 자 겨울 강수량은 서울이 많아야 돼. 울릉도가 많아야 돼. 울릉도가 무조건 많아야죠. 울릉도가 전국에서 겨울 강수량 제일 많은 데인데. 근데 모든 지역이 서울보다 강수량이 좀 적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가 절대 겨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절대 겨울이 되면 안 돼. 맞지? 그럼 나는 여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가가 겨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B를 먼저 찾을 수가 있겠죠. 요 B는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점이란 얘기죠. 지금 겨울 강수량 순위가 B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A 순서잖아. 맞지? 자, 그럼 B가 당연히 누가 돼야 된다? 울릉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울릉도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지금 B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고를 게 지금 C입니다. C. 자, C는 여름 강수량이 네 지역 중에서는 제일 많은 거죠. 그나마 서울과 차이가 제일 적어. 맞죠? A는 서울과 차이가 엄청나. 서울보다 500mm나 덜어. 맞잖아? 그러면 C가 세 지점 중에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점이란 얘기입니다. 여름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C가 당연히 엄청난 다우지. 서귀포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B, C를 먼저 고른다. 자, 그 다음에 A, D를 보니까 D가 A보다는 여름 강수량도 더 많고, 자, 여름 강수량도 D가 더 많고, 겨울 강수량도 D가 더 많잖아. 그러면 남은 둘 중에 그나마 다우지는 원산을 D로 고르면 되죠. 그나마 다우지 원산을 D로 고르고, 자, 요 A 같으면 여름 강수량이 가장 적고 겨울 강수량도 가장 적잖아. 그러면 여기서 가장 서우진 개마고온 쪽에 여기를 원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 가 시기는 겨울철 맞고 나 시기는 여름철. 우리가 찾은 게 맞지? 자, 그럼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A는 C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A가 개마고온 쪽이니까 A가 높아야 되는 거죠. C는 서귀포 해안가니까.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열대야 발생 일수는 서귀포하고 울릉도 중에 서귀포가 더 더운 데니까 자, C가 더 많아야 된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기온의 연교차는 자, 더 남쪽에 위치하고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B가 D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D가 더 커야죠.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었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해안 굴곡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찾아야 될 게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자,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굴곡도가 가장 적은 자, 굴곡도가 클수록 해안선에 굴곡이 심하대. 그러면 다가 굴곡도가 가장 덜하니까 이게 무조건 동해안이죠. 자, 다가 동해안. 그리고 가와 나를 보니까 나가 굴곡도가 되게 컸는데 100년 지나고 나서 굴곡도가 많이 낮아졌어. 이 말은 간척 사업을 많이 해서 굴곡도가 낮아졌겠죠. 간척 사업을 하다 보면 만이프가 메꿔지고 해안선이 직선으로 바뀌는 구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나가 간척 사업을 가장 많이 한 서해안이 되겠고요. 자, 가는 자동으로 남해안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볼게. 자, 기억에 굴곡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간척 사업이다. 저 맞는 거죠. 선생님 아까 설명한 거. 그리고 해안의 평균 조차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당연히 크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가는 남해안이 맞는데 자, 다는 동해안이죠. 자, 그래서 D가 틀렸고 굴곡도 변화가 가장 큰 해안은 나의 서해안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그래프의 가다 권역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권역부의 제조업 출하액들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주요 제조업 중에 수도권이 1등하는 게 전자고 나머지는 다 영남권이 1등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동차 1차 금속 섬유가 다 여기서 1등하고 있어. 맞지? 자, 자동차 1등도 이렇게 보니까 얘가 1등 1차 금속도 얘가 1등 섬유도 얘가 1등이야. 그러면 나가 무조건 누가 돼야 돼? 영남권. 자, 가가 영남권. 자, 가가 무조건 영남권이 돼야 된다. 자, 영남권이 조세 제조업이 다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봤을 때 자동차는 이쪽이 더 높아. 자, 그런데 1차 금속은 여기가 더 높아요. 맞죠? 그러면 자동차는 수도권이 더 발달하고 1차 금속은 수도권에는 뭐 포항, 광양 같은 대형의 제철소는 없기 때문에 호남이 1차 금속에서 높은 다를 골라야 되고 자동차나 섬유 쪽에서 그래도 높은 나를 수도권으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수도권, 다가 호남권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17번 갑니다. 자, 영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걸 독해해야 되는 조금은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차근차근 독해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전남 고흥 나로 어쩌고 저쩌고 약간 요건 트릭이야. 알겠지? 그냥 읽어보면 돼. 그래서 통제 내용은 해당 내수. 자, 내수라 그랬어. 내수. 자, 내수는 뭡니까? 내수. 직선 기선 안쪽의 바다를 내수라고 하죠. 그러면 간척 사업하면 자, 내수에서 간척 사업하면 영해가 확대되나? 그건 아니죠. 영해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영해 수직 항공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해 수직 항공은 상공은 영공이죠. 자, 영공에 중국 군용기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지, 맞지?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충남 태안군 서경열 비도래. 서경열 비도. 자, 태극기가 새겨진 첨성대 조형물에 영의 기점이 표시되어 있답니다. 영의 기점. 그럼 이 서경열 비도는 영의 기점에 해당되는 섬이니까 직선 기선을 정하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까? 자,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 아주 조금 오른쪽에. 자, 봐봐. 까만색으로. 자, 우리나라 지도, 선생님이 그리는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자, 요 남한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충남 태안이니까 요쯤인 거 아니야. 그러면 태안의 섬이니까 요 서경열 비도가 한 이 정도 있다 그래봐. 이게 최외곽 섬이니까요. 그러면 영의 기점이 표시되어 있다는 건 요 서경열 비도 말고도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 있죠. 요런 섬들을 찾아서 요렇게 직선으로 그은 선. 이게 뭐야? 직선 기선이지. 선생님 오랜식으로 선으로 그린 게 직선 기선이야. 그럼 직선 기선에 해당되는 한 섬인 겁니다. 최외곽 도서 중에 하나인 거야. 저 서경열 비도가. 오케이, 이해되겠지?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에 디귿과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의 수역은 내수에 해당된대. 가장 가까운 육지 알죠? 뭐 여기 어디 태안과 서경열 비도 사이 이런 데 섬이 있겠지. 그러면 요 사이는 뭐가 되는 거야? 내수가 되는 거잖아. 여긴 지금 내수잖아. 맞죠? 그러면 내수에 해당된다. 맞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나 요 섬이나 아니면은 태안 육지 사이에 요 바다가 지금 내수니까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기억에 해당된다. 맞는 거고요. 자, 4번에 리을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 그랬는데, 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어디 있는 거야? 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서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인데 일본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맞지? 자, 그러면 틀렸고요. 자, 5번에 미음은 모두, 자, 미음 읽어볼게. 서경열 비도를 지나는 직선 기선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사이의 해안. 자, 만약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린 데가 이렇게 여기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 서경열 비도를 지나는 직선 기선과, 자, 직선 기선 요 오렌지색이다. 직선 기선 오렌지선. 자, 그리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여기야. 자, 사이의 해역은, 자,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가? 잘 봐. 자, 요 직선 기선에서 바깥쪽으로 12해리까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 영해잖아, 영해. 그럼 서경열 비도에서 자, 서경열 비도 여기에서 여기 한중 잠정 조치 수역까지 갈 때 배타적 경제 수역만 지나가니? 아니죠. 요 빨간색에 영해도 지나가잖아. 이 영해 지나가고 배타적 경제 수역 지나가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이르는 거죠. 근데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아니잖아. 누구도 지나야 돼. 플러스 직선 기선 바깥쪽 12해리 영해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하고 5번 보기가 자,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떠올려서 생각하셨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이 문제 제일 어려워요. 약간 교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약간 자괴감이 드는 자, 그런 문제가 같습니다. 자, 충청북도 세 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야 될 곳이 보은, 진천, 청주인데 여기서 청주가 가장 대도시고요. 그리고 진천은 혁신도시 개발 이후로 인구가 좀 늘어난 도시, 그리고 보은은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 값이 지금
200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에 해당 연도의 상대값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구가 몇 배 증가했는지만 알 수가 있지 정확하게 인구가 몇 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청장년층 인구 변화입니다. 가가 2010년대 이후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자, 가가 이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 청장년 인구가 비슷하게 가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와 막 엄청 올라갔어. 그러니까 2010년대에서 이렇게 2020년까지 자 비약적으로 청장년 인구가 증가했네요. 1.6배 이상은 증가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 뭔가 변화를 겪은 도시가 가가 되겠죠. 요 가가 진천이 되겠죠. 자, 진천은 혁신도시 개발 이후에 청장년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자,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게. 요 다는 거의 있지. 2000년부터 쭉 감소하다가 뭐 약간 증가나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감소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청주는 아니죠. 누가 돼야 된다. 전형적인 농촌 보온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남는 나를 청주. 청주는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증가했다. 왜냐하면 청주가 기존 인구가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청주로 청장년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이 상대값이 팍팍팍팍 늘어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가 청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요게 되게 어려운 거야. 지역 내 주요 산업의 취업 인구별. 요게 되게 어려우니까 쌤 생각에 일단 1번, 2번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자, 1번에 청주에 혁신도시 있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는 어디 있다? 진천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가 아니야.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지역 내 농림어업 취업 비율은 당연히 전형적인 농촌 보온이 높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A, B, C를 해결해야 요거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역 내 주요 산업별 취업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데 상업기능, 공공서비스 및 기타 그리고 광업 제조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보온은 B로 먼저 잡고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온은 1차 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나 제조업 비율이 엄청 높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B를 일단 보온으로 먼저 잡는다면 3번이 일단 다는 B이다. 요거는 일단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자, 가는 A다. 요거는 아직 모르니까 요거는 좀 남겨두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3, 4, 5를 고르려면 청주하고 진천은 정확하게 갈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호는 상수로 놓고 요거 찾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진천하고 청주 중에 솔직히 제조업이 더 발달한 도시는 청주가 맞거든요. 청주가 반도체 산업이 있고 전체적인 도시 규모가 좀 크다 보니 제조업 출하액은 진천보다 청주가 더 많죠. 근데 이게 지역 내 비율이란 말이야. 지역 내 비율. 그러면 최근에 뭐 농공단지 개발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천이 제조업 비율이 더 높을지도 모르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추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실 짓고 하는데 진천의 혁신도시만 가르쳤지 진천에 뭐 공장이 있다 이런 얘기는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에게 제 감히 고학인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마 진천하고 청주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요게 공업 비율이 높으니까 요게 청주인 것 같다. 근데 청주는 또 충청북도에서 나름 서비스가 발달한 충청북도 대도시인데 그러면은 서비스 비율이 높은 게 청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쌤이 생각했을 때 한 번씩 놓고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자, 약간 노가다 방식으로 제가 일단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 알겠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에서 자 1번 경우에서 A를 청주에 놓고 A를 진천으로 먼저 놔볼게. A를 진천. 자, 그리고 C를 청주로 놔볼게요. 자, 요런 경우라면 가는 A 요거 맞지? 그럼 3번이 답인데 C가 청주니까 청주에 고속철도역, 오송역 있고 생명과학단지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광업, 제조업, 취업 인구는 자 취업 비율이 28%, 42%면 자 청주가 인구가 많고 광업, 제조업 비율도 높으니까 C가 많아야 되니까 5번이 틀렸어.
근데 이러면 답이 두 개잖아. 그럼 이런 순간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지우고, 요거 보라색으로 쓴 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요번에는 내가 오렌지색으로.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로. 자, 한번 가봅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로. 자, 두 번째, 2번 경우의 수. A를 청주. 여기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걸 청주로 가보자. 자, C를 진천. 자,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가는 A가 아니죠, 맞죠? 가가 진천이고 A가 청주니까 저 요거 틀렸어. 그러면 3번이 틀렸고요. 자, 진천에 고속철도역 생명과학단지가 없으니까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광업 제조업 인구는 자, 비율은 진천이 조금 더 높더라도 전체 인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7배, 8배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청주가 진천보다 광업 제조업 취업 인구가 더 많아야죠. 어쩔 수 없이 답은 5번으로 가야지. 여기서 확실하게 모를 것 같으면. 근데 일단 B가 본 요거는 좀 찾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방법이 경우에서 두 개로 돌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서비스 제조업 둘 다 좀 비율이 낮은 걸 보온으로 고르고 안 되면 이거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돌려서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진천이 의외로 이게 광업 제조업 비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진천이잖아. 우리가 찾은 게 맞지?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진천이 광업 제조업 비율이 높다. 이걸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걸. 그래서 진천에 그 뭐 전기나 전자나 아니면은 저기 바이오 쪽 뭐 요런 것들도 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진천에 최근에 수도권의 기업들이 조금 옮겨온다. 뭐 이런 상황들을 수도권에 그 공장들이 좀 옮겨온다.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A와 C를 고르는 건 선생님 생각했을 때 교과과정 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게 어디 EBS 교재나 통계가 있나 찾아봤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EBS 연계가 된 그런 문제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물론 뭐 선생님이 제안한 방식대로 하면 맞출 수는 있지만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20번까지 다 풀고 시간이 남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못 풀고 찍은 친구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한 문제 때문에 구평은 절대 1등급 컷이 그 50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진천이 최근에 수도권의 제조업이 좀 이전에 오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가나 지역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구체적인 지형도가 하나씩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일단 보이는 게 자, 나는 요렇게 해서 동해안으로 빠지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동해로 간다.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요게 좀 특이한 거죠. 맞죠? 그리고 가는 어쨌든 태백산맥이 지금 서쪽에 있어. 그럼 이 강은 어찌 흘러가지고 서해로 갈 거야. 그래서 가는 서해로 유입하는 하천의 일부 상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해볼게. 가하천은 나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했는데 해발 고도는 옆에 써 있습니다. 얘는 지금 200m보다 낮아 가나. 근데 나는 700m보다 조금 낮은 거잖아. 그러면 해발 고도는 지금 나 쪽에서 높은 거죠.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가와 나는 동일한 유역이 아닙니다. 자, 나는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고 가는 서해로 흐르는 하천이니까 같은 유역일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에 가의 하천과 나의 하천은 모두 여기서 말하는 거죠. 태백산맥 쪽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태백산맥은 1차 산맥이니까.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A 구간은 과거 하천 유로의 일부였다. 자, 요거 지금 하천이 지금 요렇게 흐르잖아요. 지금 하천이 지금 요런 식으로 흐르는데 요 A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유독 등고선이 없어. 여기 엄청 평평해. 그러면 옛날의 물은 요렇게 흘렀다는 거야. 요렇게 흘렀다는 거야. 자, 요쪽에는 옛날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흐르다가 하천 유로가 요렇게 절단되면서 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 자, 선생님이 자,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요 부분은 과거에 하천이 물이 흘렀던 길이죠.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런 데를 구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하천율의 일부였다 하는 4번의 설명이 정답이죠. 자, 5번에 자, B에 자연재방급 배후습지가 있다 그러는데, 자연재방급 배후습지는 범람원의 세부 지형이죠. 범람원은 하천 하류의 평야 구간인데 여기는 겁나 깊은 계곡이야, 맞죠? 겁나 여기 등고성 간격 좁아. 그러면 절대 범람원 아닙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20번 갑니다. 세 지표별 강원도 상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거랍니다. 자, 지금 제시된 게 인구 밀도, 노년층 비율,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 비율인데, 자, 여기서 선생님은 인구 밀도를 먼저 골라버리겠습니다. 자, 인구 밀도는 당연히 도시에서 높아야 돼요. 자, 도시에서. 자, 그러면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 많은 도시가 원주고, 두 번째로 인구 많은 도시가 춘천이잖아. 원주, 춘천이 다 포함된 건 가밖에 없어요. 그럼 가가 무조건 인구 밀도입니다. 맞지? 자, 가가 인구 밀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구 많은 도시가 강릉. 그리고 요 두 군데가 속초랑 동해인데, 속초 동해는 어쨌든 시잖아. 그럼 가는 다 시만 있어, 시만. 그러면 도시에서 높은 지표, 인구 밀도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원주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맞지? 그러니까 원주 춘천이. 자, 그 다음에 나와 다가 하나가 노년층 비율이고 하나가 숙박 음식점 취업 비율인데, 자, 여기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요 세 개는 같이 있어. 고성, 양양, 평창. 고성, 양양, 평창은 같이 있는데, 자, 차이가 나는 게 나는 횡성이 있고요. 자, 영월이 있습니다. 횡성, 영월이 포함되어 있어. 자, 근데 다는 속초랑 강릉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속초, 강릉이 도시 지역인데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5개 시군에 포함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가 절대 노년층 비율은 아니야. 이걸로 가야지. 숙박 음식점 취업 비율. 그리고 속초, 강릉이 빠지고 군 지역들만 들어오는 나가 노년층 인구 비율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약간 좀 독해가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고요. 약간 얄미운 문제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 실력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는 꼭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 원래 수능에는 한 50일 전부터 제가 벼락치기 영상 자, 다시 시작할 테니까요.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물론 벼락치기 이전에 여러분들 개념 공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벼락치기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